예,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보입니다. 제가 올해 막타네요. 예, 좀 뭐 빨리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문이 엄청나게 긴 게 나왔고요. 예, 복합 지문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지문은 고1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상을 고2로 잡을게요. 고2로 잡고 2등급 수준으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해서 가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지금 나하고 지금 여기는 가려져 있는데 다의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해서 앞에는 평론이고 뒤에는 이제 예, 가장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고전시가 두 작품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해서 일단 이건 복합 지문이고요. 자, 앞에가 평론인데 평론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평론하고 고전시가인데 근데 여기서 평론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강평할 때 이제 많이 나왔었지만은 말이 평론이지 실질적으로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보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는 이제 작품에 대한 어떤 참고가 되는 그런 글들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예, 가와 연계를 해가지고요. 예, 읽어내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순서가 좀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먼저 평론을 정리를 하고요. 자, 나하고 다가 고전시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연계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일단 가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정리를 할게요. 자, 가 내용은 지금 보면 맨 위에 보면 유배시가다라고 되어 있죠. 김한비 선생님, 저 페르소나가 돼가지고 유배가 뭔가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가지고 뭐 지방이나 이제 먼데 이런 데로 쫓겨나는 그런 걸 유배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쫓겨나면서라든가 아니면 유배지에서 예, 자신이 느낀 어떤 그런 감정들을 쓰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유배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배시가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조선시대 가가지고 이제 시조라든가 가사 등으로 여러 장르로 해가지고 많이 창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김윤희 선생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시조가 보통 몇 줄일까요? 최민건 선생님. 시조가 몇 줄? 시조가 몇 줄인지 혹시 아시는 선생님? 예. 세 줄이죠. 예. 그래서 세 줄이라고 한 거고. 초중 종장 3장이라고 해가지고 매우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조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매우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시조같이 이렇게 내용에 길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싶을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이 당연히 시조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배가서의 어떤 그러니까 성향, 내용적인 성향을 얘기하는데 이쪽보다는 약간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치적 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정치적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신의 반대편이었던 정적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고요. 정적이라는 건 애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정적이 뭐냐면은 이제, 정치적인 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계에 복귀하고 싶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충정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을 받고 있어도 저는 임금님 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뭐 이런 쓸데없는 아부를 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그래야 했을 겁니다. 그때 마인드가 그랬으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 잘못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랑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그때는 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하나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반성과 후회, 그리고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 이걸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해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선도의 견해요라는 작품이 대표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나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개인적 잘못은 안조원의 만원사라는 작품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 내용의 전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은 고전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좀 봐야 돼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면은, 1수는 지금 넘어갔고요. 자, 2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 일이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르순가? 라고 하면, 뭐, 어려운 말은 딱히 없죠. 자, 그런데 고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말이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생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 일이 망령된 줄이라고 하는데, 내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윤선도는 광해군 때 사람인데, 광해군 때 가장, 권력을 누렸던 간신이 이이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되게 좋죠. 안 좋은가? 해서 이이첨의 어떤 그런 악행을 보다 못해가지고 광해군한테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다가 요즘 애들 표현으로 역관광을 먹은 겁니다. 해가지고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걸 안 거예요. 이 망령됐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완전 맛이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안 통할 것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해서 이 마음이 어리다는 거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자, 임위한 타시로세라고 하십니다. 김한비 선생님. 임이 누굴까요? 임금이겠죠? 당연히. 자, 해서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여기서 일러도라는 것은 자신을 모함하여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서 누군가가 나를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거나 우겨도 임금님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스스로. 그럼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억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추성진호로 밖에 우러 얘는 저시내야. 추성진호로는 함경도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이제 그런 지명은 없을 건데, 울면서 흘러가는 저시내야. 울면서 흘러가는 저시내야라는 게 이게 진짜 어느 날 갔더니 시내를 봤더니 시내가 이렇게 울면서 흘러가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공포영화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시내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자,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냐? 임향한 내 뜻을 쫓아서 그칠 줄을 모른다. 여기서 임향한 내 뜻은 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자, 매는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하고 이 하다는 오늘날의 두의 뜻, 영어의 두의 뜻이 아니라 하다 옛날은 많다였습니다. 국어 선생 하시는 게 어때요? 다음에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느니. 여기서 외기러기도 운다. 외기러기가 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울고 있는 것을 감정이입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수는 오수를 위한 떡밥이고요. 자, 어버이를 그렇게 그리워할 줄을. 내가 그러니까 유배를 가게 되면 어버이를 그리워하게 될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님을 향한 뜻,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어떤 그 충성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늘이 만드신 것이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야말로 불효인가 여긴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정적에 대한 원망도 처음에 이수에 조금 섞여 있고요. 억울한 이야기하고 정계 복귀를 희망하는 걸 제외하고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약간 웃기는데요. 근데 개인적 잘못인데 이 개인적 잘못이라는 게 뭐냐면은 안종이라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여자 끼고 술 마시다 걸린 거예요. 나쁜 새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유배 생활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남방 염천, 섬으로 쫓겨나갔는데, 자, 남방은 진짜 남쪽 지방이에요. 염천에 염자가 불탈 염자죠. 찌는 듯한 더위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라고 했습니다. 이 누비바지가 언제 입는 거냐면요, 겨울에 입는 거예요. 보급품이 안 나온 거죠. 겨울에 입던 바지를 여름까지 입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예.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이런 의미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굴뚝을 막은 덕석인가. 굴뚝을 막아놓고 천을 이렇게 해놓으면, 한나절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이 시커멓게 되겠죠.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바지를 겨울에 입어가지고 여름까지, 그거를 못 빨고 여름까지 입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니? 일단 애들은 황색, 뭐 진한 갈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검은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가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덥고 검기 다 바리고, 그건 다 됐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한번 털면 주변에 다 죽겠죠. 그렇죠? 아, 내일이야. 여기서 내일은 내 신세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가련이도 되었구나. 참 불쌍하게 됐구나. 차장님, 바쁘시지만 잠깐만. 예. 자, 해서 자기가 굉장히 불쌍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후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잘 나가던 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참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안이 가옵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턱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살 거려도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참 건방지게 굴다가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빌어 있어. 이거는 딱 유배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옥식증찬 어디 두고 맥반염장 되어 오며 금이화복 어디 두고 현술백결 하였는고 하면은, 아, 이 한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고전에서는 단어 뜻을 절대 묻지 않습니다. 문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의 흐름을 보면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바보 됐네? 그러면 이쪽도 뭐겠어요? 이때는 좋았는데 이때는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굳이 해석을 하면, 좋은 음식 어디 두고 지금 완전히 보잘것없는 음식을 대하고, 좋은 옷 어디 두고 지금 완전히 누더기를 입었구나. 이런 식의 느낌은 됩니다.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을 하고 있으니 살아는 있는데 모양은 완전히 귀신이구나. 예.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다시 한번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어이없어 웃음 난다는 게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무슨 일인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됐구나. 자, 해가지고 여기가 좀 후회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와, 보리가 되었는가. 예, 유배가 돼서 죽을 것 같은데도 이제 볼이 있는 건 보이는 모양입니다. 전산 후산의 황금빛이로다. 남풍이 때때로 불어 보림을 끌치는구나. 지게를 벗어놓고,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 어려운 말 없고요. 자, 밭 사이, 전간 밭 사이에 자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한각에 배는 농부 묻노라. 야,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을 먹었느냐.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유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청풍에 취한 걸 깨운들 못하리. 연년에 풍년이 드니 해마다 보리를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이건 지금 농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방아에 쓸어내어 일부는 밥사라고 일부는 술사를 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서 취한 후에 한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 이것 같은 경우도 애들한테는 좀 요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포고복을 모르더라도 격양가는 지금 이 표시가 나와 있는 건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몰라도 얘를 보면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한포고복은 뭐냐면 배불리 먹고 이거 하는 겁니다. 분위기 이상하네. 자,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을 알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한마디로 농부는 내 신세에 비해서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거죠. 공명을 탐하지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그 다음에 백운이 즐기는 줄 청운이 알았으면, 이 부분도 좀 즐겨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이 백운은 위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농부의 삶입니다. 그리고 청운은 공명을 노리는 그런 선비들의 얘기죠. 그런 줄 알았으면 탐하봉적, 꽃을 따라가는 벌과 나비,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물에 걸렸겠느냐. 예. 대충 의미는 이해가 되시죠? 자, 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이해가 되어야 되겠고요. 풀로 읽었던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은,
강의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읽었고요. 자,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내서 보기를 주고 그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전형적인 3점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1번. 나와 다는 모두 유배지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창작한 시가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를 참조로 해요. 여기는 보면 가는 뭐였어요? 유배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 견해요, 만원사 다 유배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초, 중, 종 3장에 정형화된 시가이며 형식이며. 김만비 선생님, 지금 초, 중, 종 3장에 정형화된 형식이에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나가? 써져 있습니다. 시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는 길의 조절이 자유로운 연속체 형식이다. 뭐란 얘기인가요? 이게? 가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여기 지금 다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정치적 분쟁으로 유배계기. 예, 가에서 그냥 대놓고 써줬습니다. 견해가 대표 작품이라고. 그 다음에 다는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유배계기 창작한 작품이다. 예, 이것도 대놓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3번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탈속적 태도가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죠. 근데 실은 언급이 돼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편 해가지고 별도로 다룬 내용이 있어요. 즉 견해는 아까 읽어보셨지만은 내용에도 자연 친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 탈속적 태도인데 견해에는, 예, 탈속적 태도, 그리고 또 자연 친화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계를 안 돌렸네요. 자, 나는 형식상 유배객의 삶과 정서를 간결하게 응축하여 전달하고 있고. 이게 어떤 형식이라고 그랬죠? 2번 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만 바꾼 겁니다. 시조고요. 다는 유배지수의 삶과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는 길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 등급을 2등급으로 맞췄는데 2등급이라고 해도 1등급에 가깝거나 1등급 학생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 내용, 일단은 저는 지금 과제가 어디에도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습 숙제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내신은 복습에도 초점이 맞춰지지만, 그러니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예습을 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1등급 학생들한테는 지문을 일일이 읽어주지 않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이런 내용인 거 기억이 나겠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3, 4 혹은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예, 학생들의 예습을 솔직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걸, 예, 그게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읽어주고 무슨 내용인지 좀 봐줘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형식은 보기를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지문의 길이도 길고요. 작품이 고전시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보기를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내용은 수능에서는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원 우리 경험진 학생들.